여기 중국인들에게 속아 한국은 가난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인식하게 된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못해 한국으로 파견 가게 된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길거리에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학을 떼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터펜스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영국의 유명 방범기술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자연스레 어떻게 하면 아빠의 사업에 보탬이 될까를 고민하며 자랐는데요. 물론 제겐 영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는 전형적인 루트를 타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은 제게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방범기술 업체다 보니 자연스레 남성 기술자 및 경영자가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얻을 테고, 그래서 저는 더욱 차별화되고 강력한 경력과 경험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바로 중국으로의 파견이었죠. 중국은 엄격한 통치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감시체계로 유명한 통제국가였고, 전 세계 CCTV 설치 대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였기에 이들이 방범기술 면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이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거든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엄격한 법률과 인권 문제로 연구하기 까다로운 주제도 중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연구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떠났고 중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범장치와 기술력, 그리고 방범 시스템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역시나 중국은 사방이 CCTV로 가득 차 있었고, 이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다간 뼈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중국의 실제 범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기에 저는 중국에서도 꽤나 치안 수준이 높다던 중산층 지역에서 머물러야 했지만, 그래도 이렇듯 CCTV 요새가 설치되어 있는 방범기술 강국이라면 제게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갈수록 계속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건물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 건물 밖의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거든요. 인도에는 텐트촌이 즐비해 있어서 보행자들은 인도에서 밀려나와 차도로 걸어야 해서 아비규환이 펼쳐져 있었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죠. 마치 바퀴벌레들이 득실대는 방에서 불을 켜면 그 즉시 바퀴벌레들이 어두운 곳을 향해 숨어버리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밤만 되면 침낭을 가지고 길거리 어디에서든 누워댔거든요. 알고 보니 가난한 중국에서는 월세와 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반해 오히려 연차가 쌓여도 임금은 줄어드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기에 낮에는 멀쩡한 회사원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밤만 되면 잘 곳이 없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중국인들의 태도였어요. 중국은 현재의 경제적 불황을 직격탄으로 맞고 결국 중국의 서민들은 길거리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꼭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들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왔거든요. 중국인들의 말로는 가난한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구해 중국으로 불법으로 넘어오고 있고, 따라서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또한 전부 한국인이라는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거주하는 중산층 지역의 아파트에는 각종 범죄 예방 시설들과 경비원들이 호시탐탐 위험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에만 해도 거의 수십 대의 방범장치가 깔려 있길래 저는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 중국은 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방범장치를 마치 나무 심듯 설치해 놓은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중국인 경비원들은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다 한국인들 때문이에요. 가난한 한국인들은 중국으로 넘어오기만 해도 자신들이 받던 월급의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중국으로 넘어와서 각종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대다수는 절도 등의 범죄를 일삼으며 중국의 치안을 망치고 있죠. 중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 널려 있는 방범장치들은
전부 한국인들 때문에 설치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나는 중국인들마다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주장했고,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저는 제가 지금껏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렇듯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아파트였지만 저는 이곳에 온 지 2주 만에 주차장에 주차해둔 렌터카가 도난당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안 장치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차량을 훔칠 생각을 한단 말인가? 저는 당연히 범인은 곧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비실로 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나 많은 CCTV였지만 범인이 녹화된 CCTV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 중 대다수는 가짜 모형 CCTV였는데요. 중국은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고 있기에 진짜 CCTV를 설치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이 자체 개발한 진짜 CCTV들은 심각할 정도로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소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360도 전방위를 감시할 수 있다던 CCTV는 근처의 동물 울음소리나 새소리에 반응해서 엄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진짜 범인이 움직일 때는 벽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또한 중국이 특허를 냈다던 무인 순찰 드론은 주위를 감시하는 게 아닌 오작동으로 인해 엄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드론이 찍은 영상이라곤 길을 지나가다가 난데없이 공격을 받은 중국인들의 일그러진 얼굴만이 촬영되었을 뿐 제 차량을 도둑질한 사람은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저는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예상치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당당히 뇌물을 요구했고, 중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며 뇌물 없이는 사건 접수조차 안 받아주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왔거든요. 저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경찰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직업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에서는 이런 상식밖의 일들이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형편없는 나라에서 사건을 진행시켜봤자 도저히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거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경찰서를 나와 힘없이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건 바로 제 옆집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현주 씨가 말을 걸어왔기 때문인데요. 현주 씨는 회사의 업무 때문에 1년간 중국 파견을 오게 되었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제 소란에 대해 듣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중국의 실체를 말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입을 연 현주 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죠. 당신의 절도된 차량은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차량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경비원들이 훔쳐갔기 때문이죠. 당신은 넉살 좋은 중국인 경비원과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중국에서 그러한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남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저희 같은 외국인은 그저 돈 나올 구멍일 뿐이에요. 중국의 CCTV는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전부 다 조악한 성능의 고철 덩어리 수준이고, 이 점을 인지한 경비원들이 당신의 차량을 절도한 거죠. 저 또한 똑같이 당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의 집이 털리는 것일 거예요. 이건 이곳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전부 다 경험했던 일이죠.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온 이유를 털어놓으며 제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며 울부짖었죠. 그러자 현주 씨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중국산 CCTV를 좀 보세요. 중국이 만든 CCTV는 범인 빼고 다 잡고 있고, 이러한 중국의 형편없는 기술력을 고려해보건대
당신은 잘못된 곳에 찾아왔다고 할 수 있죠. 차라리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떤가요? 한국은 전 세계 방범장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상당한 기술 강국이거든요. 저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말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나 제겐 딱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터무니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국에 계속 남아있는 건 그야말로 아무 의미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현주 씨는 다음 주에 중국 파견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갈 예정이라며 원한다면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한국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겠다는 놀라운 제안까지 건넸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반신반의한 채 현주 씨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국가였어요. 중국처럼 인도가 노숙자 텐트촌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도 아니었고, 애초에 노숙자나 거린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모든 길은 지도대로 완벽하게 설계 및 정비되어 있었다는 점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중국에서는 모든 인도가 노숙자들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건축물들과 임의로 세운 방벽들 때문에 도저히 지도대로 이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도를 고지곳대로 믿고 이동하다간 어느새 노숙자 텐트촌 한가운데에 진입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공권력도 못 미치는 그곳에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도에는 그 흔하다는 깨진 보도블록이나 쓰레기 하나 없었고 이건 전형적인 부유한 국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CCTV를 더욱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리 안전한 동네더라도 어느 정도의 CCTV는 설치되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CCTV가 존재하지 않더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약간의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CCTV가 적은 이유는 중국인들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고서야 한국의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황당하기까지 할 지경이었어요. 결국 저는 별로 있지도 않은 CCTV를 가리키며 이 CCTV들이 정말로 동작은 하는 거냐며 현주 씨를 한번 떠봤는데요. 그러자 현주 씨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제 말에 픽 웃으며 여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고 제가 생각하는 모형 CCTV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길로 관리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관리실 아저씨는 제게 CCTV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놀라운 호의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CCTV가 동작하는 모습을 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았고 하나의 CCTV가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CCTV가 많을 이유가 전혀 없던 거거든요. 일단 카메라는 360도를 회전하며 전방위를 감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카메라와는 달리 선명한 고화질의 영상을 녹화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개발한 이 최첨단 CCTV는 자동으로 안면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이상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었기에 수배자 등을 자동으로 포착하고 경찰에 자동으로 연락을 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러한 AI 시스템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고 즉시 관리실과 경찰서에 경고 연락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한국의 이러한 AI 카메라는 자동으로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아이 엄마가 한눈을 파는 틈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실종되고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CCTV의 AI 시스템은 신고된 아이의 얼굴을 인식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자동 메시지를 보내준 덕분에 아이를 곧바로 찾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CCTV가 단순한 카메라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수백, 수천 대의 CCTV로도 경범죄 하나 잡아내지 못하지만 한국은 그저 한 대의 잘 만든 CCTV로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있던 것이죠. 부끄럽지만 아빠의 방범장치 기술 회사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아직 한국의 기술력에 비한다면 반이반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었고 저는 이게 바로 한국과 영국의 기술 격차인가 싶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며 도착하게 된 현주 씨의 집에서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저 평범하게만 보였던 현주 씨의 집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기술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주 씨의 집에는 창문이나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거나 터무니없이 강력한 충격이 여러 차례 발생되면 자동으로 경찰서에 연락이 가는 스마트 방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장치는 현주 씨가 직접 설치한 것도 아니고 요즘 한국에서 지어지는 건물들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스마트 방범 장치가 설치된다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현주 씨는 어차피 한국에는 강도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기능을 왜 넣는지 모르겠다며 툴툴댔거든요. 저는 그녀의 태도를 보고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영국에서만 해도 이러한 강도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만 기술력의 부재로 인해 한국과 같은 안전 시스템을 도저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감상하다 보니 저는 문득 중국에서 겪은 황당한 사건 하나가 더 떠올랐어요.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아파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시스템 하나가 존재했거든요. 바로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아주 간단한 장치였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 알람 장치를 저녁 식사를 알리는 식사종쯤으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알람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 울리지 않다가 꼭 뜬금없는 저녁 시간에 울렸기 때문이죠. 이러한 알람 소리는 복도를 타고 새벽에도 들려오는 걸로 보아 다른 입주민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해낸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에 감탄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주 씨는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그녀는 집에 있어봐야 뭐하냐며 근처에서 커피나 한잔하자고 말해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인으로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니 이건 입주민의 재산을 책임져야 할 경비원이 물건을 훔쳐대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러한 무인 가게에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1인 1주문을 하며 끝까지 양심을 지켰는데요. 이런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직접 보게 된 저는 이 나라에 대해 형용할 수 없는 공포심마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나 시민의식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한국이 이 정도의 방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한국인들이 중국처럼 어떠한 인권도 존중되지 않고 범죄가 만연한 곳에서 살았다면 도대체 어떤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해냈을지 이건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현주 씨와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뭔가가 허전한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무인 카페에서 가방을 통째로 놓고 온 거였죠. 가방 안에는 지갑과 온갖 귀중품들이 들어있기에 저는 그 즉시 패닉 상태에 빠져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무인 카페에는 분명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고 저희가 카페에서 나간 지는 30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제 가방을 되찾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주 씨는 너무나도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녀는 여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거든요. 아니,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주인 없는 가방을 털어가지 않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영국에서는 메고 있던 가방도 칼로 밑부분을 찢어서 털어가는 게 현실이므로 저는 현주 씨의 자만이 약간은 얄밉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카페에서 저는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제 가방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가방을 올려놓은 의자의 테이블은 이미 다른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방이 올려져 있는 의자만 쏙 빼놓고 사용하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가방 속의 물건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한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민의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그야말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국가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오후 10시가 넘어가 있더군요. 저는 이제는 슬슬 밖에 있기 위험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현주 씨는 갑자기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자는 황당한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벙쪄서 당연히 그녀가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를 공원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데려가더니 술을 사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위험했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여자 2명에 그야말로 범죄가 닥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 처지였죠. 하지만 그렇게 술을 사온 현주 씨는 두려워하는 저를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쳐다보더니 오늘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걸로는 아직 부족한 거냐며 진정하고 주위를 둘러보라는 뜬금없는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한국의 거리들을 둘러본 결과 저는 이전에 긴장된 상태에서는 보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해가 짐과 동시에 모든 거리가 우범지대로 변하고 중국 또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집이 없는 중국인들이 길거리에 텐트와 침낭을 피면서 우범지대로 변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분명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거리들은 수많은 조명들로 밝게 빛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이러한 늦은 시간에도 어떠한 위험도 느끼지 못하는지 너무나도 태연하게 밤거리를 걷고 있었죠. 심지어 초등학생 아이들마저 근처 공원에서 보호자도 없이 줄넘기를 하며 너무나도 평화롭게 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치안 수준은 어느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인가? 저는 한국인들의 일상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곳 편의점에는 많은 야외 테이블이 있었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한밤중에 음주를 하는 사람과 공원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공존해 있음에도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인지 저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중국과 영국의 몇몇 우범지대에서는 밤늦은 시간에는 아예 주류 판매를 막아놓을 정도로 술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편의점 음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제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줬기에 저는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옆 테이블의 젊은 사람들은 저를 위해 자신들의 음식들을 공유해줬을 뿐만 아니라 중년의 한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가라며 술과 음식을 추가적으로 사주고 갔거든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외국인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등쳐먹을까만을 궁리하는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함을 넘어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이어나가고 있던 그때 현주 씨는 웬 전화를 받더니 잠깐 주차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나 술에 얼큰하게 취해놓고 운전을 하러 간다니 저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그녀에게 큰 실망을 하면서도 그녀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현주 씨를 뒤따라 갔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뭐가 그리 급한 건지 빠르게 달리기까지 하며 주차장으로 향했고 저는 이러다 틀림없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에 구토가 치밀어 오름에도 죽기 살기로 달리며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주 씨의 황당한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현주 씨는 웬 의문의 남성에게 자신의 차키를 건네주고 있었고 그 남성은 당연하다는 듯이 차키를 받아들고 현주 씨의 차량에 탑승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현주 씨가 남성에게 협박이라도 당해서 차를 빼앗긴 건가 싶어 벙찌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남성은 이내 현주 씨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더니 현주 씨에게 차키를 돌려주고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떠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주 씨는 잔뜩 긴장한 저를 보더니 이내 또 의심을 하는 거냐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왜요? 제가 음주운전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보시다시피 한국은 주차난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저는 제 차를 저 남성의 차량 앞에 주차했는데 저 남성이 지금 급하게 차량을 써야 한다며 차를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저 남성이 대신 차를 빼주고 주차까지 시켜준 거죠. 이젠 제발 좀 한국을 믿는 편이 어때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남성이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거나 혹은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차키를 넘겨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영국에서는 가족에게도 차키를 맡기지 않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극한의 신뢰의 문화에 놀란 토끼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최고의 시민의식과 배려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저는 도대체 중국인들이 왜 한국을 비하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현주 씨에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현주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웃더니 그 일은 내일 다시 말하고 오늘은 그냥 음주를 즐기자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현주 씨는 저를 가리봉동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곳에는 다른 한국의 길거리와는 달리 수많은 CCTV들이 즐비해 있었고 경찰들도 수시로 보이며 엄청난 경계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고 저는 이러한 위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현주 씨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으로 중국인들이야말로 한국에 오면 중국에서 받던 월급의 5배 이상은 벌 수 있는데 어째서 한국인들이 가난한 중국으로 일을 하러 가겠냐며 오히려 중국인들은 한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다음 여러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정말로 한국 내에 중국인들이 많은 구역은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는 숫자의 CCTV와 특유의 거칠고 지저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저는 역시나 중국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한국에 기생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을 숨기고 공동의 적을 만들므로써 시련을 이겨내려고 추잡한 날조를 일삼고 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필이면 이렇듯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을 보이는 한국을 걸고 넘어지다니 저는 중국인들의 턱도 없는 자신감의 실소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되기에는 너무나도 선진국이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